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사, 의과대학의 학생 또는 뭐 간호사 같은 의료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의과대학생이나 또는 의사, 간호사들 같은 의료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입었을 때 일시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의사라는 직종이 이제 전문직이죠. 대표적인 전문 직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과, 본과를 해가지고 예과 2년, 본과 4년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원 과정이 되겠죠. 총 4년이니까, 그죠? 예과, 본과를 마치게 되면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인턴 과정은 한 1년 정도 거치거든요. 1년을 거치고 난 뒤에 본인이 전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걸 이런 과, 그런 과를 지원해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은 정식 전공 수련의 과정, 그 레지던트 과정이랍니다. 이 4년 과정을 거칩니다. 이 4년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결과 이제 마지막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칩니다. 이제 보드라 그럽니다. 굉장히 길죠.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4년.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간 전문의 시험을 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의사가 되는 겁니다. 전문의 시험 치고 합격되면 이제 정식 의사죠. 그죠? 그럼 이제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제 페이 닥터로 이제 근무해서 월급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본과 3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또 다쳤다. 많이 다쳤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좀 애매모호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본과 3학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과 2년, 본과 4년이라고 그랬죠. 본과 3학년 같으면은 일반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 되겠죠. 일반 대학원 4년제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대학원 2년제 하지 않습니까? 대학원 1년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을 치자면은. 자, 본과 3학년 교통사고 다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당연히 4년 본과 과정을 마치고는 당연히 국가서 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건 앞으로 수련 과정 거쳐가지고 의사로 계속해서 전문 직종을 종사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의과대학생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의사에 대한 소득을 인정을 할 때 통계소득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통계소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직종에서 평균적으로 수입원을 경력에 따라서 이제 구간별로 정해서 이제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통계소득입니다. 좀 전에 말한 본과 3학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통계소득 인정을 안 하고 대졸 초임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대졸을 했을 때 그 초임 단가, 노임 단가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죠. 의과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과 졸업하는 뒤에 국가고시 시험 치면 거의 한 90 몇 프로 이상은 다 합격하거든,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특히 이 학생이 성적 점수가 A라든지 A 플러스 같은 상위권의 점수 잘 받은 사람이 국가고시에 떨어질 확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고시에 시험 치고 합격해서 나중에 전문의까지 따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 본인이 일부러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통계소득이라는 의사로서의 소득 인정을 안 한다. 이거는 사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지만은 법원에서는 본과 학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의사로서 장래에도 전문의로 성장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지만은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본과 3학년에서 본과 4학년 끝 마치면 국가고시에 시험 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90 몇 프로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향후에도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해서 개업이가 됐든 페이닥터가 됐든 충분히 의사로서 장래 정년까지 가동기간까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졸 초임의 노임을 인정하는 것은 안 되고 적어도 통계소득을 인정해야 된다 하고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것은 앞으로는 본과 대학생, 의과대학생이라도 어쨌든 통계소득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다른 또 판결이 나오면 모르지만은 향후에는 어쨌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2022년도 전에는 이 통계소득을 적용한 것이 고용 형태별 실태조사 보고서란 통계소득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통계소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의사 또는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 직종뿐만 아니고 일반 간호사 외에 물리치료사라든지 기타 보건 의료 종사자, 종교 전문가는 이런 직업군에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소득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또는 물리치료사나 또는 종교적인 종사하는 사람이나 보건 의료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통합군, 그 직종의 관리 직종에만 인정했는데 2022년도에 비로소 고용 형태별 실태 조사 보고서상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세분화시켜 버렸습니다.
의료 전문가 중에서 의료 진료 전문가군을 하나 별도로 구분해서 의료 진료 전문가, 진료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 또 수의사 같은 경우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진료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군을 별도로 통계소득군을 하나 만들고, 약사도 하나 별도의 군을 만들고, 간호사도 하나 별도의 군을 만들고, 그 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군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직업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종교직 전문가에 대한 직업군도 따로 잡았더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전에는 전부 통합적으로 해서 의사든 간호사든 일반적인 의료 종사를 다 포함해서 그 통합 직업군으로 해서 통계소 인정하던 것을 2022년도 이후에는 의사란 직업군에 대한 부분을 의료 진료 전문가라는 직업군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통계소득 자료를 별도로 직업군을 인정해서 소득 인정하는데, 22년 이후에 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보면은 10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죠? 예전에보다는 거의 2배 이상 소득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본과 3학년 학생이 대법원 판결에서 통계소득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딱 이 사람에 대한 통계소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후에 이 사람이 전문의까지 따고, 그 다음에 군의관 또 생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페이닥터든 또는 개업이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소득 점점 높아갈 것이다. 구간별로 해가지고 1년에서 3년 이내,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형태별 실태조사보고서에는 구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구간별로 해서 차등해서 정년, 지금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70까지 가등기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70까지에 대한 그 구간별로 해서 10년 이상 최종적 소득은 1,500만 이상 된다 그랬죠. 이 소득을 해가지고 인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의사란 직업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도 사고 발생할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 지급 금액이 엄청나게, 나이가 젊을수록 엄청난 금액에 발생하는 이런 일이 이제 결국 발생한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윤회리에서 적어도 의사 직업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진료 전문가군에서 별도로 인정을 하는 소득군이 따로 있다. 이것이 2022년도에 공익헬스케어 실태조사보고상에 새롭게 분리돼서 나와 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약사나 간호사나 마찬가지로 과거와는 달리 별도의 직업군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